저희들이 이 건물 설계를 할 때 아무튼 뭐 다른 병원하고 다른 가장 큰 부분이 결국 감염병 병원과 일반 병원 두 개가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부터 4단계까지 감염병 병원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초기에 설계 지침서에서 받았고, 거기에 보시면은 평시부터 감염병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변해가는 모습과, 또 하나는 감염병 이외의 재난, 주로 뭐 사고 같은 거를 예상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병실이 바뀌고 내부에서 평상시에는 일반적으로 쓰다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단계들에 따라서 그 대응,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병원을 설계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이 6가지의 그림을 베이스로 해서 설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하나의 병동을 반만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세부 단계로 구분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병동 같은 경우는 감염병 병원 같은 경우는 18베드 기준으로 너스 스테이션당, 그다음에 일반 병원은 44베드로 저희가 두 동을 한 거죠. 그래서 88베드인데, 이 부분을 이제 감염병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여러 가지 뭐 음압 기준들이 있고 해서 원래 저희가 받은 기준을 층별로 나누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를 보시면은 감염병 병동 18베드에 대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병동 18베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19베드도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가운데는 이제 결국은 감염 안 된 코어와 코어 연결되는 것도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코어가 이제 양쪽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중간에서 한번 자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감염병 병동에서도 둘로 나눠줄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으로 잡혀져 있는 데에서는 그 조건까지는 요구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커다란 이제 병원을 짓다 보면은 아트리움이나 중정 같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중정이나 아트리움은 딱 외래 부분에만 썼습니다. 그게 일반 의료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염병 병원에서도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컴팩트한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기준이었었고, 그 컴팩트한 병원이라는 게 결국 여러 가지 기능적인 서로 간의 연관, 연계 뭐 이런 문제 때문도 있었고, 또 하나는 공사비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현재 부가세 빼고 평당 한 900 정도 잡혀져 있는데, 그 900에서 결국 감염병 병원이 조금 더 써서 900 한 초중반, 그리고 일반 병원이 이제 800 후반. 이게 그 일반 뭐 민간 시장에서 하는 병원이면은 어떻게 뭐 맞춰볼 수 있을 정도, 그래도 좀 작습니다. 근데 공공에서 하는 기준은 뭐 아시다시피 훨씬 더 공사비 기준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야 되는 어떠한 상황일 것 같다. 그리고 볼륨을 좀 키워야 사실은 중정이라든지 아트리움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볼륨을 키우기에는 또 땅의 조건이 또 녹록치 않습니다. 땅에 일단 대지 크기도 작고, 또 대지에서 우리가 조경이라든지 외부 공간으로 만들어내야 될 어떤 스페이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은 좀 타이트해야 되겠다. 대신 외부의 면한 면들, 그런 이제 면적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결국 외부 공간을 매개로 하는 외주부에 있는 정원들, 걔를 많이 만들어서 내부에 모자란 어떠한 소위 스페이셔스한 어떠한 이런 처리들, 이런 것들과 대응하는 방법을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자 해서 주로 이제 외부 공간들을 외부에다 붙이는 방식으로 어떤 공간에 대한 모습들은 만들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지 배치도를 좀 볼까요? 도집의 배치도입니다. 그 대지 여건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지의 장점은 훌륭한 공원하고 다 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차량 동선을 남쪽에 배치하면서 훌륭한 공원하고의 연계가 굉장히 부족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치하면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뭐 이 땅 가지고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짐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입이 제한돼 있고 땅은 작고 또 땅의 모습은 삐뚤삐뚤하고,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고민했었는데 지구단위에 의해서 그 남측부를 횡단하는 도로가 하나 가능하다 하는 이제 설계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다른 방식으로 이 도로를 회전시키고 뭐 이렇게 되면은 건물이 차지하는 그 주로 외부 공간들이 거의 다 필로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그때 판단했었고, 그러니까 결국 훈련원 공원과 그 다음에 이 중앙의료원 관계를 그러니까 차량을 회전을 시켜가지고 연계를 시켜준다 하는 것들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훈련원 공원 이쪽에 있는 공원하고 거기는 또 이제 뭐 결국은 외부에게 개방된 공원이고, 저희 쪽으로 들어와 갖고의 어떤 공원들은 그래도 한번 스크린을 거쳐서 들어오는 공원이기 때문에 도로가 놓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외부 공간적으로는 연계가 되는 거죠. 뭐 건너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저희가 따로 이 내부만을 위한 치유의 숲 같은 의미의 거기에 숲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두 개가 떨어져 있지만 적정한 크기의 조경 공간이 이 중앙의료원 쪽에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도로를 상수로 두고 안쪽에다가 가장 크게 조경 공간을 만드는 방식, 그 두 가지로 해서 결국 나무끼리는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도로는 건너가야 된다. 그 정도에서 타협을 한 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경성소학교가 추후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쭉 도면을 봤을 때 1층 도면부터 해서 배치도에는 표현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저 건물의 존재에 대해서 이쪽 지금 신축하는 건물과 뭔가 그 관계를 만드시려는 어떤 의도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성소학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성소학교는 뭐 특별한 기능이 주어진 게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박물관이 될 거다. 뭐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료 기능이라기보다는 뭔가 기념하는 공간이라든지 혹은 어쨌건 의료 기능과 밀접한 공간이 되기는 어려운 어떤 건물이다. 그리고 또 남겨줘야 되고 어떤 문화재를 다루는 어떤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조경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컨셉으로 잡은 라인업이라고 얘기했었던 거는 그 선 뒤로가 병원이고 그 앞은 조경 공간인데 조경 공간 안에다가 이 경성소학교 건물들을 배치를 시키고자 했었던 거고, 그 경성소학교가 결국 조경 혹은 외부 공간 혹은 병원 기능 이외의 별도의 보완되는 병원의 어떠한 중요한 장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결국은 뭐 밖에 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차 한잔 마시고 뭐 하는 어떠한 건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리고 또 중앙의료원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의료의 역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공간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경 가운데 있고 병원과의 관계는 조금 더 떨어져 있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 도집 기준으로 지상 2층하고 3층 평면도를 보면은 저희 설계 지침에서
그 감염병 병원이 그 평시하고 위기시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침이 있었는데요. 보면은 지금 감염병 병동에 있어서 뭐 내시경 소화기 쪽에 내시경실, 그 다음에 중앙 그 본 병원에서의 내시경실, 그다음에 3층에서는 또 아니 2층에서는 또 영상의학과 관련돼서 지금 중간에 딱 대강당이라는 좀 약간 그 공간이 딱 껴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 효율이라고 하면은 서로 인접해서 위기 시에는 거기를 락을 걸어서 이제 차단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대강당을 껴 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고려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뭐 2, 3층 기능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그 컨셉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가까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그 뒷길들로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감염병 병원하고 그 다음에 그 중앙병원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뭐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거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공간들은 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뭐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중앙 진료 기능들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은 중간에 그 교육 기능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살짝 벌어져 있는데 그래봐야 그게 뭐 한 20m 정도 복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뭐 좀 더 같이 붙어 있는 공간 그걸 이제 반대쪽으로 내려오면은 중앙에 코리도라는 게 굉장히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리도 공간으로 해서는 또 양쪽으로 연결이 되는 공간이고 대강당이라는 거는 활용도가 거의 매일같이 쓰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 대강당이 이제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이 기준에 보면은 대강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감염병 병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병원에서 어딘가에 위치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감염병 병원이지만 중앙병원 쪽에 위치해도 된다. 뭐 이런 여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해보고 그래도 기능적으로 가장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사이에다가 껴넣게 되었었습니다. 예, 건축 설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계 설명서 28페이지로 가주시면요. 거기에 보면은 왼편에는 음압병동의 공조 방식이라든지 개통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일반 병실이랑 외래 존에 대한 공조 방식에 대한 설명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가주시죠. 예. 설계 설명서 28페이지. 예.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일반 공조 방식, 일반 외래라든지 일반 병실, 그다음에 일반 외래 표준 병실에 대한 공조 방식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 단면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여기가 주로 있는 데가 무균실이라든지 중환자실도 있긴 한데 일반 병실이라든지 VIP룸, 한반병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12회 환기를 한다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그 표준 병실이나 일반 병실이나 일반 존에 대한 음압 병실이 아닌 공조 방식이 무언지 그리고 12회는 그럼 여기 전실을 다 적용하는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12회는 중앙 CAV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실에 대해서 12회 적용을 한 거고요. 그 실들이 보통 음압병실 위주의 실들이고요. 일반 병실 같은 경우는 지금 표현이 좀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천장형 그 냉난방기에다가 외기조화기를 써가지고 6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할 계획을 했습니다. 전자형 냉난방이라는 게 팬코일을 얘기해요, 아니면 EHP를 얘기해요? 팬코일 맞습니다. 팬코일로요? 네네네. 그리고 회전수를 외기 도입량은 6회로 했어요. 예, 외기도 6회를 해가지고. 예. 그러면 최소 외기 도입은 아니네요. 최소 외기 그 예. 기준 자체는 6회 이상이거든요. 일반실에 대해서요? 일반실에서는 제가 알기로. 어느 기준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질병관리본부에 나와 있는 질병청 기준은 음압병실 기준으로 6회 이상 12회 네, 내외로 돼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음압병실 기준이고 제가 물은 건 일반 병실. 일반 병실 기준은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환기 횟수는 신선외기 도입은 2회고 실내에 있는 냉난방기를 포함해서 6회 이상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계획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설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 최소 단위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뭐 덕트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디벨롭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병동이 지금 세 동이 다 동서양 배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일반적으로 남양 배치가 좋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셨을 테니까 그 어떤 서양 배치를 한 그 설계에서의 어떤 그런 선택의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병실의 규모들이 이제 워낙 이 건물에서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컨대 44베드 2개에다가 또 뭐 18베드지만 규모는 뭐 거의 44베드만한 이 규모가 남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이게 거의 더블로 가야 됩니다. 이게 더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또 그게 저층부가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크지요. 근데 고층부마저 또 고층부마저 이 막아서는 어떤 구조로 됐을 때 너무 거대한 볼륨이어서 이제 일부러 좀 뜯어내는 그래서 결국 가서는 남북 방향으로 해서 동서의 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병실에서의 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거만큼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물론 이제 남쪽에 어떤 빛을 받고 하는 데는 이제 저희들이 데이룸이라는 어떤 공동 시설들을 주면서 그리고 또 조경 스페이스들을 좀 주고 그래서 병실에서는 동서 방향이고 그러면서 커다란 메스로 가로막는 것을 피하면서 혹시 동서 방향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 같은 경우는 공동의 시설들을 남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커버를 하는 쪽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의료 분야는 질문 없으세요? 네. 지금 증축계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밑에 기단이 있고 그 위에다가 증축하는 계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증축을 어느 정도 규모라고는 안 돼 있지만 아무튼 땅 1,000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침으로 주셨었습니다. 근데 이 땅 1,000제곱미터를 남겨놓는 게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뭘로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거는 땅이 컸을 때는 괜찮은데 작을 때에서는 이제 그게 상당히 또 지하는 또 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증축되는 부분까지 같이 설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치 단계 초기 단계부터 증축 부분을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코어를 분배를 할 때도 이 건물들은 이제 뭐 오피스로 쓸 거겠죠. 그러니까 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 기능들로 들어가서 그 코어까지 활용해서 지하까지 놓고 또 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건물이 증축이 되게 되면 주차장도 증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증축되는 약 한 186대 정도 증축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초기 단계부터 설계를 해서 그 안에 이제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증축은 쉽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기다 증축을 하게 되면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직 증축하게 되면은 상당히 피해가 많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감염병동하고 너무 바짝 붙어갖고 그 입원 환경이 좀 안 좋아질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처럼 결국 병동의 문제가 특히 감염병 병원 같은 경우는 그 거의 뭐 그 음압병동으로 격리돼 있는 상태들이고 공사 중에서의 문제라는 거는 저는 이 위에다가 증축하는 거는 그냥 깨끗하게 증축할 수 있다. 뭐 결국 기본부터 다 준비를 해놓고 둘러싸갖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상황들이 되겠죠. 그리고
병동하고의 가까운 문제는 그 뭐 최소 단위 거리들은 좀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이는 지금보다 이렇게 널찍한 어떠한 뷰가 조금은 가로막긴 하겠지만은 그 안에서 어떤 병동의 기능을 하는데 큰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그럼 이걸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작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